나가는 이제 그 거리에 따라서 뭐가 이 I 시그마가 IB가 뭐냐면 영양계수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점 작아지겠죠. 깊이에서 내려갈수록 점점점 작아지고 이거를 자 단면으로 봤을 때 집중하중 여기 작용했을 때 상부에는 아마 하중우를 그리자면 이만한 하중이 있을 것이고 집중에 옆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밑으로 가면은 약간 이만한 요렇게 되겠죠. 근데 또 처음에 여기에서는 이 그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요 바로 옆에는 하중이 이렇게 되는데 옆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여기는 별로 안 생기고 중간에서 약간 요렇게 생겨요. 나중에 가서는 좀 약간 커지죠. 이렇게 그림이 여기 있나?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한번 볼게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집중하죠. 이제 Q가 작용을 해서 상부에서 작용했을 때 요 입자가 받는 원래 시그마 V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작용하는 시그마 V 플러스 델타 시그마 V가 있을 거 아닙니까? 델타 시그마 요 V는 지중해 영양계수 I, B나 I 시그마로부터 이 시그마 델타 시그마 V가 결정이 된다는 거야. 그 뭐냐? 델타 시그마 V는 IB에다가 Z의 자승의 Q다. Z의 자승의 Q다. 요거는 뭐일 때? 중심일 때. 여기 집중 하중이 내리는 요 중심에 어디에 있을 때는 이 Z가 길면 길수록 이게 작아지겠죠. 그죠? 델타 시그마 V가 작아지겠죠. 길면 길수록 Z 값이 지금 밑에로 제곱으로 있으니까 Q를 이 Z 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 값이 밑으로 가면 갈수록 작아지겠죠. 델타 시그마 V는 이 영양계수 IB가 그 도표가 어디 있죠? 아유, 내 이걸 안 갖고 왔나? 안 갖고 왔네. 이게 뭐냐면 요거를 세타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연직 하중이 이 중심부로는 요 값으로 그냥 가요. 0.477로 나와요. 이게 77로 대충 이렇게 나오는데 요 중심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만큼 R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 R 거리에 따라서 이 각도가 달라지겠죠. 요 세타만큼의 뭐냐면 요거를 직각으로 봤을 때 코사인의 5승이에요. 코사인 5승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 1 플러스 1분의 Z분의 뭐 R의 몇 승? 2승이에요. 여기다가 5분의 2승 이래 놨죠. 이게 공식이잖아. 여기 있네. 2파이분의 3은 이게 결국 어떤 책에는 R 5승분의 Z 5승이라고 하는데 R 5승이 Z 5승이 뭐야? R의 5승 Z 5승이 결국 코사인 세타의 5승이잖아. 맞죠? 요거를 풀어놨는데 이거를 R 값을 모른다 이거야. 이거는 지금 3대 4대 5로 하니까 딱 떨어지니까 5를 가지고 5에 5승을 해놨는데 이 3대 4대 5가 아닌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Z하고 R만 가져가면 요 공식으로 풀어지는 게 5분의 2승이 이거면 결국 이게 5승이란 말인데 요 나오는 거는 요 R하고 요 큰 라지 R하고 깊이 Z하고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결국 5의 제곱은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그 R의 루트 R은 Z의 제곱 플러스 R의 제곱이 되겠죠. 거기다가 요거를 풀면은 Z 플러스 R의 Z 플러스 R에다가 뭐 플러스
2RZ 뭐 요 정도 나오겠죠. 요 정도를 요 식으로 옮겨가지고 5분의 2승으로 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결국 요 식을 가지고 이 삼각형 뭡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로 그냥 이렇게 풀어가지고 요 식이 그냥 나온 거예요. 요 식이 나온 거예요, 요 식이. 그래서 이 5.1 제가 이렇게 연직일 때는 그러면 Z의 3의 제곱분의 Q 값으로 곱해주는데 0.477호가 이게 뭐다? 2분의 2파이분의 3 나누기 2파이 해보세요. 나와요? 이 숫자. 이게 이제 바로 그 중심부, 집중 하중이 중심부 아래 있을 때는 그냥 IB 요 값으로 나오는데 이제 요로 좀 떨어졌어. R만큼. 그럴 때는 얘는 바로 이렇게 갖다가 썼는데 이 식을 써줘야 된다. 2파이분의 3 곱하기 요 R 값을 찾기 위한 요 식을 갖다 곱해줘야 돼. 요게 결국은 요게 뭐라고요? 요 세타의 코사인 5승이야, 코사인 5승. 세타의 코사인 5승. 요게 세타의 코사인 5승이 요 식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5의 5승, 3의 5승이 코사인 5승이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부시네스크의 집중 하중이 작용할 때의 연직 응력의 영향 계수, 그리고 추가 하중의 증가량, PP가 원래 요 점에 있는 요 흑 입자가 원래 받던 응력 더하기 델타 시그마 연직이죠. 그죠? 델타 시그마 연직을 뭘로? IB라는 영향 계수로부터 구하는데 IB를 그 중심선 상에 있을 때는 2파이분의 3으로 0.4775로 되는데 옆으로 떨어지면은 코사인 세타의 5승을 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 아까 그거 비슷한데 유효연지 수압, 전수평, 유효수평인데 자 여기는 1.7 곱하기 1.5 하면은 2.55래요. 그리고 K0가 0.5니까 1.27호가 나왔고 두 번째 물이 있을 때는 연직은 3 곱하기 1.9 해가지고 2.5 더하기 해서 8.25가 나왔어요. 그래서 수압 3 곱하기 0을 빼니까 5.25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 그 수평은 연직 유효에다가 K0 곱해서 수평 2.63이 나오고 2.63에다 다시 수압을 더해주니까 전 수평 응력이 나와서 5.63 요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돼요? 자 먼저 시그마 V 위치별로 이것도 14.25 나오고 뭐 쭉 나왔어. 그러면 자 위치별로 4.5m, 1.5m, 0일 때는 다 0이고 시그마 V 2.5 뭐일 때 1.5m일 때 2.5를 제일 큰 값이 얼마죠? 제일 큰 값이 14.25가 제일 크네요. 그러면 5, 10, 15로 봤을 때 15로 봤을 때 자, 다 0에서 시작해서 연직 응력부터 먼저 가볼게요. 연직 응력. 3개로 나눠서 하면 되겠지. 여기에서 0에서 요 15m, 1.5m 할 때 2.5, 한 절반 정도 되겠네요. 2.5. 그다음에 4.5m 할 때 8.25. 요 정도 되겠네요. 그다음에 요 7.5m 할 때 얼마? 14.25 이 정도 되겠네. 그러면 전 연직 응력은 요렇게 가겠죠. 요렇게 가겠죠. 그다음에 수압 먼저 가볼까요? 수압. 강국 수압. 여기는 0이에요. 0이고 두 번째 얼마예요? 3이네요. 그죠? 세 번째는
6이네요. 그죠? 3, 6. 두 번째, 3. 세 번째, 6. 여기서 0에서부터 쫙. 이게 수압. 요게 연직, 응력. 그다음에 요거 빼기 요거가 유효 응력이 되겠지. 유효 응력 한번 볼게요. 처음에는 0이었다가 그다음에 5.25, 5.25, 6하고 사이 요 정도 되겠네. 응? 맞아요? 아, 0이었다가 여기잖아. 요좀 5.25, 5.25, 요 정도 되겠네요. 그다음에 8.25, 8.25. 아까 요게 얼마였죠? 8.25, 이 정도 되겠네. 이거를, 그 유효 응력은 요까지는 0이 아니잖아. 여기잖아, 여기. 수압은 요렇게 0에서 요렇게 오고, 유효응력을, 요걸로 할게요. 유효응력은 첫 번째 5.25, 8.25. 맞아요, 이거? 음. 거의 요렇게 같이 내려오다가 여기서 요렇게 꺾이겠네요. 그죠? 맞네. 여기 수압이니까. 여기서 요렇게 꺾이겠네요. 그죠? 요게 시그마 V, 요게 시그마 유효응력, 요게 수압이 될 것이고, 수평은 똑같이 꺼주면 되겠지. 똑같이 1.275, 1.275. 수평은 여기에서 1.275. 그 다음에 5.63. 여기에서 5.63. 그 다음에 10.3. 10.3. 요렇게 오겠네. 여기에서 수평은 요렇게 와가지고, 요렇게 오겠네. 그죠? 10.13. 한 요 정도 오겠네. 요 정도. 그 다음에 수평 유효는 파란색으로 할게요. 이거를. 수평은 요렇게 와가지고 요렇게 될 것이고 자로 대고 하세요. 그 다음에 2.63. 두 번째 위치에서 2.63 여기 올 것이고 여기 올 것이고 같이 오네. 요까지 왔다가 세 번째에서 4.13 요까지 같이 왔다가 두 번째에서 2.63 4.63 요렇게 오겠네. 요게 시그마 H 프라임이고 두 개를 따로 그려야 되겠다. 수평 응력하고 연직 응력하고 수압 토압 따로 그렇게 그릴 때 수압은 연직이나 수평이나 같이 가야 되죠. 그죠? 그죠? 수압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그려가지고 수압 먼저 그려주고 그다음에 뭐 연직 응력, 뭐 연직 유효 응력 뭐 이렇게 나오겠죠. 수평 응력, 수평 유효 응력 이렇게 나오겠죠. 수압 그러니까 연직 수평을 따로 그려서 수평은 두 개가 똑같아야 돼요. 그죠? 그 그리는 연습을 좀 하시고 자 이제 무한등분포 하중 작용 시에는 이제 안밀에서 이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무한하게 전 지구상에 무한하게 하중이 내려온 다음에 측방향으로 변형이 있어요, 없어요? 횡방향 변형은 없습니다. 없고 횡방향 구속 상태가 이제 뭘로 합니까? 요 안밀 링에 넣어가지고 횡방향 구속 상태 뭘로 연직으로만 변형이 일어나죠. 연직으로만 변형이 일어나는 거를 요걸 간극수학계수 뭐 C계수고 이게 최적 변형 계수는 뭐 D로 간다고 했어요. 까먹었지. 하여튼
이건 델타 시그마 V가 Q가 내려갈수록 똑같아요. 그죠? 지중으로 내려갈수록 델타 시그마 V는 처음에 나온 이 Q값하고 똑같아. 이렇게 줄어들지가 않아. 똑같이 그대로 내려가. 무한하게 내려올 때는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대로. Q값이 똑같고, 유한면적 작용 시에는 이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유한면적 작용 시에는, 자, A점 중심에 B점 있고 C점이 있어요. 중심으로 A점에 델타 시그마가 Q값이 그대로 내려왔어요. Q가 이제 유한면적으로 내려와가지고, 이 A 중심에서, 중심은 델타 시그마 V가 Q값이 나오겠지. 근데 밖으로 갈수록, 요 B일 때는 2분의 1Q, C일 때는 하나 더 가잖아요. 4분의 1Q가 된다. 이게 이제 그냥 그 면적으로, 유한면적 작용 시에는 요거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중심점이라고 보면 되면 사각형이 요렇게 생기고, 요렇게 생기잖아. 요렇게 생겨요. 그죠? 그래서 4개로, 이 중심이 4개가 되잖아요. 4개가 되잖아, 중심이. 그래서 4분의 1이 되는 거고, 요 같은 경우는 중심이 2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2분의 1이 되는 거거든. 자, 요거를 원리로 갑니다. 아까 집중하중 장식 부시네스크는 원래는 이 식인데, 원래는 코사인 세타의 5승, 코사인 세타의 5승에 요 식을 앞에 뒀는데, 요거를 해보니까 결국 요 식이 나오더라. 그러면 원래는 이거 제곱 곱하기 이거 제곱 해가지고 그걸 5승을 하면 되는데, 이거분의 이거 코사인이니까 이거분의 이거 되겠죠. 하면 되는데,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R값을 모른다는 거야. R값이, 이 대문자 R값이 얼마인지 몰라. 그냥 소문자 R하고 Z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측량해서 재우면 되지만은 굳이 R하고 Z의 함수라고 이인모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이거는 이 영향계수로서 Z와 R의 함수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명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집중하중 작용 시에 집중하중이 내려갈 때에 연직 방향으로는 그냥 아까 2파이로 해서 0.4775를 곱해주면 돼, 영향계수를. 그런데 이게 이제 옆으로 R이라는 숫자, R이라는 그 어떤 바운다리가 생기니까 글로 넘어가는 거는 요 함수를 써줘서 해줘. 이거 안 까먹겠죠, 이제? 1 나누기 1 플러스 Z분의 R의 제곱에 2분의 5승이에요. 2분의 5승. 안 까먹겠죠? 그냥 코사인 세타의 5승이다. Q가 50톤이 작용했어요. 그러면은 R이 4고 Z가 3이야. 그러면 이게 다 A점이 있을 때는 그대로 0.477호에 3의 제곱분의 Q값을 해주면 2.7 kPa가 나오는데, 이거 계산을 해봐야 돼. 눈으로 봐갖고는 절대로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이거 가리고 계산을 해봐야 돼. 그러면 요 식이 이제 옆으로 R만큼에 갔을 때는 2파이분의 3을 요 앞에 따로 빼주고, 이제 간편하니까 요 R의 5승, Z의 5승 하는데, 원래는 이 식을 넣어줘야 돼. 원래 이 식하고 이거하고 같은지도 한번 검사를 한번 해보고. 그러면 Z의 제곱분의 Q값은 요거는 고정이죠. Z의 제곱분의 Q. 그러면 델타 시그마 V는 요 지점에 있을 때는 원래 있던 시그마 V0 더하기 델타 시그마 V가 될 거 아니에요. 원래 V0는 뭐야? 감마 Z죠, 그냥. 감마 Z 더하기 요거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이해하셨죠? 이거 이제 문제로 나오면은 숫자만 넣어가지고 타타닥탁탁 하면, 요 문제 나오면, 이게 부시네스크는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는지는 이제 책을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겠지만, 일단 요거의 개념이 이게 식이 어렵게 느껴지는데, 아니잖아요, 이거. 아까 이 문제가 요 그림이네, 요 그림. 요게 연지, 요게 수평, 수압은 똑같잖아요. 그죠? 수압 똑같죠? 아래 위 수평하고 연직하고 수압 똑같은데,
연지 극력은 요렇게 되는데 수평 극력은 K제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죠. 그죠? 연지 극력은 뭐에 따라 달라져요? 연지 극력은 감마 T에 따라 달라지잖아. 감마 T냐, 감마 세추냐, 뭐 감마 T가 1.7인 것도 있고 1.8인 것도 있고 1.9인 것도 있고 요거에 따라서 요 기울기가 조금씩 달라지겠죠. 수평은 거기에 대한 K제로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 구하는 순서 감마 Z 마이너스 U 곱하기 K제로 플러스 U 순서를 다르게 하지 말고 그거대로 해야지 내가 정확하게 따라갑니다. 자, 6m의 지름인 물탱크 이거 시험에 나왔어요. 요 숫자 요대로 그대로 한번 나온 적 있어. 물탱크가 지표면에 놓여있다. 물탱크 중심과 연단 아래 4m 깊이에서 연지 극력의 증가량을 구해라. 연지 극력의 증가량은 뭐예요? 델타 시그마 V를 말하죠. 이게 누굽니까? 이게 이 유명한 이거. 이게 뭐예요? 이제 일단 얘가 중심이에요. 요 선이 중심이고 요로 요쪽으로 하나 더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하나 더 있죠? 똑같이 요렇게 나오죠. 이게 요렇게.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요 선. 요 선이 뭐예요? 선. 등압선 정의를 불러봐요. 지중 응력의 증가량이 같은 점을 연결한 선이죠. 이게 등압선이고 그 선의 등압선에 의해 그 내부에 있는 토체량을 압력 부근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지중 응력이 지중으로 내려갈수록 지중에 이 1, 2, 3, 4란 말은 요 1이 뭐예요? 요 반경이죠, 반경. 반경에 4 정도가 되면 0.1Q까지 간다. 이 Q입니다. 요 하중이 Q고. 그러면 이거의 증가량은 요것도 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렇게 돼 있지. 이게 0.9, 0.7, 0.6인데 1.33이 어디서 나왔냐면 Z분의 R, X분의 R. 여기 이제 중심이니까 X분의 R은 0이 되겠지. X 방향이고 이게 Z 방향이에요. 요게 X 방향이고 네? 바꿔줬대요? 자, 요게 중심일 때는 요 선을 따라가는 거고 요 1.33이라고 하면 중심일 때는 요 지금 1, 2, 3, 4 중에 1보다는 큰 요 1.33일 때는 요 숫자가 0.6보다 좀 작은 0.5가 나와. 근데 여기 중심이 아닌 요 선일 때는 R분의 Z, R이 뭐야? R이 뭡니까? R이 요거죠? 맞아요? R이 6m니까 반지름이 R이 3m잖아. R분의 Z 3분의 4 하니까 1.33인데 R분의 X는 1이죠. R이 3분의 1이 되잖아. 그죠? X가 3이나? 3분의 3이나? 아, 3이지. 요까지가 3이잖아, 요게. X 방향으로 3이 갔잖아요. 그죠? R분의 3이면 요 1, 여기에서 내려와가지고 요 압력 부근이 보니까 여기가 요 지점이 0.28 정도 되더라.
0.3보다 조금 작은 위치에 있는 28 정도 되더라. 그래가지고 요 Q 델타 시그마 V 분의 Q S는 0.28 곱해서 이 전체 하중 얼마? 물탱크 압력은 100이다. 100을 곱해서 28 kPa가 나왔다. 요 지점에서 어디 중심 아래는 0.5를 곱해줬고 중심 아래 말고 연단 아래. 이게 뭐예요? 원형일 때에 물탱크 중심과 연단 아래 4m 깊이의 증가량을 구해라. 연단 이 끝에 옆으로 반지름 R은 3이고 요 4m 갔을 때 요만큼 중심일 때와 A점하고 B점하고를 하는 거죠. 응력의 영역치 이거는 원일 때는 Z분의 R 이게 왜 똑같잖아요. 요렇게 원으로 어디를 가도 똑같단 말이에요. X분의 R R분의 Z R분의 X 힘들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음에 직사각형 1.0 곱하기 1.5인 직사각형 단면에 500kN이 집중 하중이 균등하게 Q값이 균등하게 요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균등하게 작용한다. 그림 5.11의 직사각형 단면의 중심점 아래 2m와 지점 아래 2m의 연직 응력의 증가량을 구해라. 중심점이 자 여기에서 직사각형 아래 중심점이 C점이죠. C점 아래는 IB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직사각형이랬잖아. L하고 B로 나눠져요. 그러면 요거는 지금 이게 잘못 썼는데 L이 절반이야. 왜냐면 중심이라고 했잖아. 여기에 C점이 요 있잖아. 그러면 요 값이 요 값. 요 사각형을 4배를 해주는 거예요. 4배 곱하기 요 사각형의 IB가 0.038이래요. IB가 주어지거나 찾기 쉽게 해놓을 거예요. 그 그래프를 갖고 와가지고 M하고 N 값을 정해주면 그게 N은 뭐야? 그러면 Z분의 L이 되고 Z분의 B가 되겠죠. M은 Z분의 B가 될 것이고 N은 Z분의 L이 되겠죠. 그죠? Z 깊이 얼마? 요만큼. D점 아래 2m에서니까 요 중심에서 그러면 1.5의 반이니까 0.75 B면은 요거를 Z로 나눠주는 거야. 깊이로. 그 깊이만큼으로 나눠주면 N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N은 여기서 N은 뭐야? B 나누기 Z가 되겠지. 그죠? B는 뭐예요? 요거의 절반입니다. 요 C 중심으로 하니까 요 사각형만 보는 거예요. 지금 요 사각형. 요 사각형을 곱하기 4 해주는 거예요. 요게 C점의 아래일 때 N하고 M 값을 찾아가지고 그러면 요거는 1m니까 0.5에 그러면 0.5에 M은 L이 되겠죠. Z분의 Z가 2라고 했어요. 2. 그러면 B가 얼마입니까? 0.75고 L이 0.5잖아. 나누면 얼마예요? 0.375 되겠지. N이. 요거는 0.25 되겠죠. 맞아요? N은 0.375 M은 0.25 되겠죠. 맞아요? M하고 N하고 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 요 점을 가지고 M하고 N 값을 가지고 그 그래프가 주어져요. 이렇게 주어져요. 이렇게 M 1로는 M, 1로는 N 해가지고 요 숫자가 찾아가지고 M하고 N 맞는 요 숫자를 찾으면 돼. 요렇게 될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여기에 맞는 숫자가 얼마래요? 0.038이래. 이게 지중